안녕하세요. 전기기능사 필기시험. 특히 혼자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 핵심만 딱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게 또 계산 문제 풀다 보면 단위 하나 때문에 아깝게 틀릴 때 있잖아요. 정말 허탈하죠.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좀 확실하게 잡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학습 자료 중에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라는 네이버 블로그 포스팅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다룬 콘덴서 용량 단위 변환 문제, 이게 또 은근히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늘 저희 목표는 이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토대로 해서 패럿, 그러니까 F와 마이크로 패럿, 뮤F 사이의 변환 있잖아요. 이걸 단순히 아는 걸 넘어서 왜 그렇게 바꿔야 하는지, 또 시험에서 뭘 조심해야 하는지까지 좀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 문제가 딱 나왔을 때 이거 하고 그냥 망설임 없이 풀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자, 그럼 이 단위 변환의 세계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요? 네, 그 네이버 블로그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에서 강조했던 핵심 기출 문제부터 한번 보죠. 문제는 아주 간단해요. 콘덴서 용량 0.001FF와 같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보기가 이렇습니다. 1번 10뮤F, 2번 1000뮤F, 3번 10,000뮤F, 그리고 4번 10만 뮤F. 이게 간단해 보이는데 여기서 F랑 뮤F 관계 모르면 그냥 찍어야 하는 거죠. 네, 이 문제를 푸는 열쇠, 바로 패럿 F라는 단위를 마이크로 패럿 뮤F로 정확하게 바꿀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죠. 블로그에서도 이 부분을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또 흥미로운 지점이 바로 이 단위들 간의 규모 차이, 이걸 이해하는 겁니다. 보내주신 블로그 자료에도 핵심 공식이 딱 나와 있죠. 정말 전기 공부의 기본 중에 기본으로 이건 꼭 외워야 하는 관계식인데요. 1F 이꼴 1만만 UF입니다. 그러니까 1페럿은 100만 마이크로페럿이랑 같다는 거죠. 100만 배요? 와, 1 뒤에 0이 6개나 붙네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단위 차이가 큰 건가요? 그냥 패럿 F만 쓰면 안 되나 싶기도 하고요. 그거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바로 그 점이 이 단위 변환이 중요한 이유랑 딱 연결이 됩니다. 이론적으로야 패럿 F가 기본 단위가 맞는데 실제 우리가 쓰는 전자회로나 전기기기에 들어가는 콘덴서 용량은요, 1페럿보다 훨씬 작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사실 1페럿은 엄청나게 큰 용량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실제 부품에는 훨씬 작은 단위를 쓰는 게 더 편리하고 현실적인 거죠. 그래서 100만 분의 1 크기인 마이크로페럿, UF나 여기서 더 작게 가면 10억 분의 1, 아니죠, 조분의 1이죠. 피코페럿, PF 같은 단위를 훨씬 자주 써요. 10의 마이너스 12승이니까요. 특히 우리 전기기능사 시험 범위에서는 마이크로페럿, UF가 정말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고요. 아하, 그러니까 F는 단위가 너무 커서 현실적으로는 마이크로패럿 UF를 주로 쓰게 되고, 그래서 이 둘 사이를 바꾸는 게 시험에 자주 나올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거군요.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그 100만이라는 숫자가 왜 중요한지요. 정확합니다. 그럼 이제 이 100만이라는 변환 개수, 이걸 문제에 한번 적용해보죠. 블로그에 나온 풀이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볼게요. 문제에서 주어진 값이 0.001F였잖아요. 네, 0.001 패럿. 우리의 목표는 이걸 뮤F 단위로 바꾸는 거죠. 자, 1페럿이 100만 뮤페럿이니까 0.001페럿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0.001에다가 100만을 곱하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식으로 쓰면 0.001 곱하기 100만 뮤페럿 이렇게 되는 거죠. 0.001 곱하기 100만. 이게 또 0 개수 때문에 꼭 헷갈려요. 혹시 소수점 이동으로 생각하면 좀 더 쉬울까요? 네, 맞아요. 그 방법이 실수를 줄이는데 아주 좋습니다. 100만이면 0이 6개, 즉 10의 6제곱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0.001에서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6칸 옮기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옮겨볼까요? 0.001에서 한 칸 가면 0.01, 두 칸 0.1, 세 칸 가면 1. 세 칸에 1이 됐네요. 그렇죠. 아직 세 칸 더 가야죠. 그럼 네 칸 가면 10, 다섯 칸 100, 여섯 칸 가면 1000. 1000이 되네요. 네. 따라서 결과는 1000뮤페럿이 나오는 겁니다. 1000뮤페럿. 네, 계산은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보기랑 비교해봐야죠. 보기가 아까 1, 10, 2, 1000, 3, 만, 4, 10만 뮤페럿이었으니까 정답은 확실히 2번 1000뮤페럿이네요. 블로그 내용 그대로 딱 떨어집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얻어가야 할 것은 단순히 이 문제답이 2번이다? 이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1패럴 이퀄 100만 뮤패럴이라는 이 관계 자체를 이걸 확실히 내 걸로 만들어서 어떤 숫자가 나와도 패럿과 뮤패럿 사이를 그냥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는 능력, 이걸 기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이 문제 유형을 공략하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 됩니다. 아, 단순히 답 찾는 기술이 아니라 그 관계 자체를 체화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보내주신 그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 블로그 자료 보니까 피코패럿, PF와의 관계도 살짝 언급되어 있더라고요. 1F는 100만 뮤F이고 동시에 1초 PF 10의 12제곱과 같다는 내용도 있었죠. 1조요? 와, 네. 즉 마이크로 뮤는 10의 마이너스 6승, 피코 P는 10의 마이너스 12승을 의미하니까요. 참고로 1 마이크로패럿은 그럼 100만 피코패럿, 1 뮤F는 1천만 PF가 되는 거고요. 와, 피코까지 가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작은 단위네요. 그럼 시험에는 혹시 피코페라 변환도 자주 나오나요? 아니면 그냥 마이크로페럿만 잘 알면 될까요? 전기기능사 필기시험 수준에서는요. F와 뮤F 변환이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피코패럿 PF나 혹은 그 사이 나노패럿 NF 변환이 아주 가끔 나올 수는 있는데 빈도는 훨씬 낮아요. 따라서 일단 학습 우선순위를 둔다면 F와 뮤F 관계, 즉 1F는 10의 6승 뮤F, 이 100만 배 관계를 확실하게 마스터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죠. 하지만 이 기회에 단위 접두어 크기 순서 있잖아요. 밀리 M 10의 마이너스 3, 마이크로 뮤 10의 마이너스 6, 나노 N 10의 마이너스 9, 피코 P 10의 마이너스 12 이런 순서를 한번 눈여겨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이런 크기에 대한 감각 자체가 전반적인 이해를 좀 도와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F랑 뮤F 변환, 즉 100만 배, 10의 6승. 이걸 확실히 잡는 게 제일 중요하겠네요. 저도 예전에 공부할 때 생각해보면 꼭 시험장에서는 긴장해서 그런가 0 개수를 하나 더 붙이거나 덜 붙이는 실수를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특히 0.001처럼 소수점이 있으면 곱하기 100만 할 때 더 헷갈리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계적으로 외우는 것도 물론 필요한데 왜 바꿔야 하는지, 단위 크기 문제, 그리고 어떻게 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는지, 소수점 이동 같은 거 이런 걸 자기만의 방법으로 좀 익혀두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F는 큰 단위고 뮤F는 작은 단위니까 F에서 뮤F로 갈 때는 숫자가 커져야지. 그러니까 0을 6개 붙이는 쪽으로, 즉 오른쪽으로 소수점을 옮긴다. 이렇게 구체적인 행동으로 기억하는 거죠. 오, 그거 좋은데요. 반대로 뮤F에서 F로 갈 때는 작은 단위에서 큰 단위로 가니까 숫자는 작아져야겠죠. 그럼 소수점을 왼쪽으로 6칸 옮기는 거고요. 아, 큰 단위 마이너스 작은 단위 이퀄 숫자 커짐, 작은 단위 마이너스 큰 단위 이퀄 숫자 작아짐. 야, 이거 당연한 말 같은데 이걸 딱 의식하고 풀면 방향성에서 헷갈릴 일은 진짜 없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단위 변환이 비단이 콘덴서 용량, F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전압 V도 킬로볼트, 미리볼트 이런 거 쓰고 전류 A도 미리암페아, 마이크로암페아 많이 쓰죠. 저항 옴도 마찬가지로 킬로옴, 메가옴 이런 거 흔하게 쓰이고요. 네, 맞아요. 다 쓰죠. 즉 전기 분야 전반에서 이런 단위 접두어, 킬로, 메가, 밀리, 마이크로 같은 거랑 단위 변화는 정말 필수적인 기본 소양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F랑 뮤F 변화를 확실하게 익혀두시면 나중에 다른 단위 변화 문제 딱 만났을 때도 비슷한 원리로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딱 되는 거죠. 맞아요. 결국 전기의 세계는 엄청 큰 값부터 진짜 엄청 작은 값까지 다 다루니까 이런 단위 변화 능력이 필수적이군요. 오늘 이 문제 하나 파고들었는데 사실은 전기 단위 전반에 대한 되게 중요한 기초를 다지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죠. 단순히 문제 하나 푸는 기술, 이걸 넘어서 전기량의 크기에 대한 감각 자체를 키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 블로그 포스팅 통해서 살펴본 콘덴서 용량 단위 변환 문제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첫째, 전기기능사 시험에서 콘덴서 용량 단위 변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패럿 F와 마이크로패럿 뮤F 관계를 묻는 문제가 아주 자주 출제된다는 거. 네, F와 뮤F. 둘째, 핵심 관계식. 1F 이퀄 1000만 뮤F, 즉 1패럿은 100만 마이크로패럿이다. 이 100만, 10의 6승이라는 숫자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100만 중요하죠.
셋째, 변환 방법인데요. f를 μf로 바꿀 때는 주어진 값에 1000만을 곱한다. 또는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6칸 이동. 반대로 μf를 f로 바꿀 때는 1000만으로 나눈다. 또는 소수점을 왼쪽으로 6칸 이동. 아까 말씀하신 큰 단위에서 작은 단위로 갈 땐 숫자가 커지고 작은 단위에서 큰 단위로 갈 땐 숫자가 작아진다. 이 원칙을 기억하면 방향 헷갈리는 걸 줄일 수 있고요. 네, 아주 명쾌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1F 이꼴 10의 6승 UF 이 관계식이랑 변환 방향만 확실히 잡으면 되겠네요. 여기서 이제 실제 시험을 위한 팁을 조금 더 드리자면요. 아마 블로그에서도 강조했을 법한 내용일 텐데요. 문제를 딱 받으면 바로 계산부터 막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잠깐 멈춰서 좀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차계적인 습관이요? 네. 1단계는 단위 확인. 문제에서 주어진 값의 단위가 f인지 μf인지 그리고 보기에 나온 단위는 뭔지 이걸 제일 먼저 확인하세요. 뭘 뭘로 바꿔야 하는지 목표를 명확히 하는 거죠. 의외로 단위를 잘못 봐서 틀리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아, 맞아요. 문자랑 보기 단위부터 체크. 2단계는 공식 적용 및 변환. 이제 확인된 목표에 따라서 f를 μf로 바꾸든 곱하기 100만, μf를 f로 바꾸든 나누기 100만 공식을 적용하는 거죠. 이때 아까 말한 소수점 이동법 같은 걸 활용해서 계산 실수를 줄이시고요. 네, 공식 적용. 그리고 3단계, 검토. 계산 결과 나왔다고 바로 답 체크하지 마시고 혹시 내가 연계수 잘못 세진 않았는지, 소수점 위치는 정확한지 이걸 빠르게 한번 검토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특히 OMR 카드 마킹하기 전 마지막 확인은 정말 필수입니다. 단위 확인, 공식 적용, 검토. 아, 이 3단계를 습관처럼 만들면 확실히 실수를 줄일 수 있겠네요. 특히 시험장에서는 긴장하면 평소에 안 하던 실수도 막 하게 되니까 이렇게 딱 정해진 루틴대로 푸는 연습,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F와 μF 단위 변환 처음엔 좀 헷갈릴 수 있지만 오늘 저희가 같이 살펴본 내용이랑 팁들 바탕으로 몇 번만 직접 손으로 풀어보시면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이것만 확실히 잡아도 계산 문제에서 점수 딸 확률이 훨씬 높아지니까요. 꼭 반복 연습해보세요. 마지막으로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왜 시험 출제자들은 이런 단위 변환 능력을 중요하게 평가할까요? 단순히 공식 외웠나 안 외웠나 이걸 떠나서 혹시 전기기술자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규모, 그러니까 스케일에 대한 감각을 확인하려는 의도는 아닐까요? 규모에 대한 감각이요? 네, 예를 들어서 회로도를 딱 봤는데 어떤 저항은 15옴인데 다른 저항은 10kΩ, 즉 만옴이에요. 그럼 이 둘의 역할이나 회로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게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1000배 차이니까요. 마찬가지로 콘덴서 용량이 몇 μFF인지 아니면 몇 피코페럿인지에 따라서 그 쓰임새나 특성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숫자 계산을 넘어서 이 단위들이 의미하는 실제적인 크기, 그리고 그 차이가 가져오는 전기적인 현상의 변화, 이걸 이해하는 것. 이게 어쩌면 출제자들이 단위 변환 문제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능력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V, A, 오메가, F 같은 단위들을 접하실 때 그 숫자가 현실 세계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얼마나 크거나 작은 값인지 한번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시면 단순 암기를 넘어선 좀 더 깊이 있는 학습이 가능해질 겁니다. 와, 정말 생각해볼 만한 지점이네요. 단위 변환이 그냥 계산 연습이 아니라 전개 현상의 스케일을 이해하고 어떤 실무적인 감각을 키우는 과정의 일부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오늘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 블로그의 문제 하나를 가지고 깊이 파고들어 봤는데 단순한 문제풀이를 넘어서 전기 단위의 중요성까지 생각해보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전기기능사 필기시험 합격에 정말 든든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꾸준한 노력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